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사드 배치 요청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동원 예비군을 위한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원 훈련 정보를 개인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훈련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추위를 극복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육군 36사단의 혹한기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협상 중이고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미국이 결정하지 않았고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아직 결정된 것도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드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중 고고도 요격 체계인 사드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최대 사거리 200km, 최대 고도 150km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동향과 관련해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습 발사에 대비해 이지스 구축함과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PSI,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 등 각종 탐지 전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동원 예비군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소집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동원 정보를 발송하던 것을 국방부가 올해부터 개선한 건데요.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의 한 식당에서 일을 하던 박진영 씨가 휴대전화에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내용은 올해 자신의 동원 지정 관련 정보, 소속과 직책, 집결지 등 동원 대상 예비군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입니다. 국방부는 동원령 선포 시 동원 예비군들에게 해당하는 정보들을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메일과 군사우편을 사용하던 방식이 수신 확인률 26%에 불과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옴에 따라 이번에 개선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그 예비군들이 동원령 선포 시에 소집 행동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아주 식기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원 예비군들에게는 1년에 총 4회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연초 본인 확인 문자와 동원 지정 정보, 그리고 동원 훈련 전 안내문과 생일 축하 문자 등입니다. 메시지에는 회신 번호를 남겨 번호 변경 등으로 타인에게 잘못 전달됐을 때 신속히 최신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동원 예비군에게만 군사우편이 발송되도록 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국방부는 새 제도 시행 후 동원 사항 인지율이 85%에 달하고 동원 예비군과 실무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제가 동원 훈련 일정을 편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였는데 이제는 이제 문자로 이제 확인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편리해졌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 업무가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어도 시간을 제가 맞출 수 있어서 편리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편 지휘서신으로 보냈을 때는 우리 예비군들이 우편을 받았는지 혹은 그리고 본인이 맞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우리 예비군들하고 바로 소통이 됐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훈련이나 각종 안내 문자 등이 매우 적시적으로 예비군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효과가. 국방부는 동원 대상자 중 문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은 병무청 또는 해당 동대에 자신의 연락처가 맞게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예비군 연락처 최신화를 통해 예비군의 편의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이런 강추위 속에서 육군 36사단 대원들은 혹한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고통과 추위를 인내하며 훈련에 매진한 장병들의 모습을 윤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500m 부근 태백산맥 일대입니다. 눈 덮인 산등성이 부근에서 화기 중대원들의 81mm 박격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 포를 고정시키고 가상의 적을 향해 포를 방열합니다. 모형탄을 넣고 쏘는 사격 연습까지 일사불란하게 진행합니다. 81mm 박격포의 최대 사거리는 4.7km. 대원들은 유사시 고지전에 대비해 언제 어디서든 승리하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이지만 충분한 훈련과 철저한 계획으로 어떠한 적도 경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번 훈련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태백대대 장병은 어떠한 적도 반드시 경멸하겠습니다. 인접 지역에선 소총 중대원들의 진지 구축 훈련이 한창입니다. 곡괭이와 야전산만으로 땅을 파내려 갑니다. 땅이 얼어붙어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대원들은 끈기로 극복해냅니다. 흙과 눈을 섞어 전방과 좌우 측면에 방벽을 설치하면 완성. 체감온도 영하 25도의 강추위 속에 눈빛은 더욱 불타오릅니다. 대원들은 지뢰 설치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M14 발목 지뢰와 M16 대인 지뢰 등 가상의 적침투로에 지뢰를 정교하게 매설하고 아군만 볼 수 있게 종이에 표식도 그려놨습니다. 한편 이날 구원군 육군 36사단장이 직접 혹한기 훈련 현장을 찾아 칼바람에 맞선 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최정예 부대원이 돼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석에서도 우리 태백대대 장병들은 주어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고통과 추위를 감내하는 군장병들. 뜨거운 땀과 열정으로 차디찬 눈을 녹이며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해군 군수사령부가 부대의 70년 역사를 담은 역사 홍보관을 개관했습니다. 지난 27일 개관한 해군 군수사 역사 홍보관은 1946년 창설된 조함창부터 보급창, 병기탄약창 등이 창설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함정요원들의 편의를 위한 군수사 아이디어 발명품과 군수사를 빛낸 대한민국 명장의 모습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홍보관 개관과 함께 구 작전사령부의 사령관 집무실과 부관실을 개방해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사 홍보관은 방문객들이 해군의 역사적 현장을 보고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 63주년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카투사편 10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자대 배치를 위한 면담 모습을 공개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직책을 받을 수 있는 미군의 면담 선발 제도가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16-1기) 카투사 교육생들이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과 미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교육생이더라도 군 문화는 접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군사영어 강의는 후반기 신병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사영어 두 번째 날 교육생들이 배울 주제는 군대 예절. 교육생들은 교관의 설명과 교재를 통해 우리 군과 미군의 차이점을 알아갑니다. 이 카투사 인원들이 이런 그러니까 조직 사회에서 이제 생활을 해봤었던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군대라는 곳은 계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예절이 다른 어떤 사회 조직에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리고 한국군 그런 예절과 그다음에 미군에 있어서의 예절이 좀 달라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처음에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군은 사병끼리 서로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은 미군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카투사들이 강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꿀팁. 영어로 말하기가 서툰 교육생들이라도 앞으로 자대 배치 후 미군 상관에게 보고를 하거나 브리핑을 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영어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조원 모두가 발표를 통해 언어 장벽을 허물어갑니다. 특히 전날 배웠던 내용은 시험을 보고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에게 복습은 필수. 조원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관에게 수시로 질문하는 등 수업 시간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평가의 의미가 사회에서 느꼈던 경쟁 의식이 아닌 같이 갑시다라는 한미군의 구호처럼 서로를 이끌어가는 동기애를 느끼게 합니다. 대학 입시부터 해서 완전 등수로 매겨지는 그런 시스템에서 살다가 이제 KTA는 이게 누가 1등하면 나가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만 맞추면 누구나 다 나갈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서로 경쟁 구도가 없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교육 중에는 가끔씩 교관들도 강의실을 찾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미군들의 군대 예절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올바른 군대 예절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생들을 이끌어주는 교관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화이트먼 강당이 교육생들과 미군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육생들의 자대 배치를 위한 면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선발하는 직위는 총 3개 유형에 275명이 되었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직접 선발은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다 미사단 전투부대죠. 면담 선발 지도는 동두천과 용산, 대구 등 전국 미군 부대 관계자들이 KTA를 방문해 각 부대를 홍보하고 희망자 면담을 통해 교육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식적인 자대 분류 전에 실시하며 대강당에서 부대 설명이 끝나면 개별 면담 장소로 이동해 교육생들의 업무 적합도와 능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부대에서는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카투사 교육생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접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좀 더 저희 부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올 수 있는 기회라서 모르고 자대 배치를 받는 것보다 알고 나서 자기가 원해서 오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회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대장을 지원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당연히 제가 카투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정말 딱 저에게 맞는 그런 플레이스다,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산병과는 전자기기와 가까이서 업무를 하니까 전자기기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고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전공 관련된 지식도 꾸준히 써먹을 수 있어서 제가 복학해서 학교를 다녀도 이제 잘 학점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원했고요. 군 복무 기간이 인생의 공백기가 아닌 전역 후 밝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 기간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생들. 교육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카투사 교육생들의 주말은 어떨까? 군인의 기본은 제식. 칼바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말 제식 연습과 야간 불침번 근무를 소개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는 등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조치가 구체화되고 대북 제재를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비록 시일은 걸리지만 채택될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대결 구도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3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연습인 키 리졸브를 빌미 삼아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더욱 경색될 수도 있습니다. 36년 만에 당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근본 핵실험을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성과로 포장하고 국제 정세 긴장을 통해 내부 단합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 핵 외교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그 목표에는 변화가 없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냉철하게 그동안의 북핵 외교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22여 년이 넘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핵 외교가 다각도로 추진되었습니다만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북한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핵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도 이후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기하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핵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핵실험이 보여주듯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상당히 진전됨에 따라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핵 외교 추진 여건은 이전보다 훨씬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북핵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방도는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미국의 리더십도 중국의 협력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그동안의 평가입니다.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목표를 구분하여 북한 핵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목표로 북핵 외교를 진척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써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이와 관련해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김정은 정권의 정책 기조와 행태를 볼 때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수소탄 개발 및 SLBM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핵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북한 김정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 등을 적극 제기함으로써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핵 개발을 포함하여 그동안의 행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핵 도발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경과를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추진해온 핵무기의 경량화, 소형화에 성공하고 SLBM의 전력화에 나설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 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제 공조를 다지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전방위적 외교에 나설 시점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예보 함께 보시죠. 이 추운 날 눈까지 내리면 길이 얼 수 있어서 더 위험하죠. 저도 며칠 전에 빙판길에 서 있던 고장차를 받을 뻔했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네, 정말 위험했네요. 이번 한파에 비슷한 경험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고속도로 2차 사고도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눈 오는 날은 또 앞도 잘 안 보이고 길도 미끄럽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제동거리가 2~3배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밀착 운전은 금물이고요. 이번 주말도 전국에 눈비 예보가 있어서 날씨 상황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전주라 이것저것 준비하실 게 많으시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 정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토요일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데는 3시간, 대전까지는 1시간 50분 정도로 평소보다 20~30분 정도 더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문막에서 만종분기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천안에서 천안분기점으로 지방 방향 어렵겠는데요. 일요일 귀경길도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죠? 네, 맞습니다. 최대 정체 시각은 4시와 5시가 되겠고요. 강릉에서 서울까지 3시간 30분, 대전에서 서울까지 1시간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귀경 정체 구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에서 이천, 인천 방향으로 혼잡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에서 오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서평택 구간, 서울 쪽으로 어렵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이번 주에 설 연휴를 위해서 미리 차량 점검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현명하시네요. 요즘 배터리 방전이 긴급 출동 원인 1위라고 해요. 배터리 체크 꼭 하시라고 팁 드리시면 좋겠네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네, 병사들을 위한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운영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관에서 소중한 사람과 휴대폰으로 통화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공용 휴대폰 사용도 밝은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 열린 소통의 채널을 만들겠다는 우리 군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은 앞으로도 SNS를 활용해 부대와 부모님 간의 소통의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